네, 정규장은 마감했지만 시간의 단일가 매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범 대표 그리고 최진욱 본부장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시간의 거래에서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코스피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는 신흥, 사조 시푸드 같은 종목들이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시간의 상승률 상위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모비데이즈가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 기록하고 있고요. PJ메탈이 상한가, 그리고 유비쿼스 홀딩스 같은 종목들이 시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최진욱 본부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코스닥 시간의 상승률 상위 종목에 PJ메탈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밖에도 KBI 메탈, 그리고 조일 알미늄 같은 종목들이 지금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원자재 가격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엘컴텍도 강하게 올랐고, 구리 알루미늄 관련주들 계속해서 좀 지켜봐도 괜찮을까요? 사실 이제 구리 관련주들 같은 경우 이제 특히 이제 이구 산업 같은 경우가 좀 대장으로 또 많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죠. 일단 지금 PJ메탈도 그렇고 조일알미늄도 그렇고 보통 지금 원자재 관련 이슈로 인해서 계속해서 지금 수급이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이제 원자재 가격이 인상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이 지금 일단 부여가 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다만 저는 좀 PJ메탈만큼은 좀 피하셨으면 좋은 부분들이 일단 수급이 그렇게 강한 종목은 아니에요. 일단 외국인과 개인 수급만 좀 이어지고 있고 최근에 좀 기관이나 금융투자의 수급이 소폭 들어오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정도 수급이면은 의도적으로 좀 밀 수도 있다고 저는 좀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만 이제 구리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일단 구리 가격은 저는 조금 더 오를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 이제 그 부분들은 결국 지금 전력기기라든지 변압기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이제 AI 쪽에 대한 시장이 고성장이 나오면서 이제 연결고리가 돼가지고 같이 좀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인데 사실 지금 미국에 변압기 교체 수요까지 맞물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결국 이제 AI 시장이 커지게 되면 그에 따른 데이터 센터 확충이 또 필요할 거고 그러면 결국 변압기나 전력기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인데 거기에 좀 상당 부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구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구리 같은 경우는 갈수록 공급 부분들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이제 공급이 부족해지게 되면은 그만큼 가격 인상에 대한 메리트적인 구간도 계속 좀 형성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좀 전체적으로 구리에 좀 매출 판도가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일단 지금 조일알미늄이나 PJ메탈 같은 경우는 희귀금속 관련 섹터로 지금 엮여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수혜를 일단은 좀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지금 실적 개선 여부에 대해서는 딱히 아직까지는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들도 없고요. 또 영업이익이라든지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도 잘 나오고 있는 기업들은 아니다 보니까 일단 이런 기업들은 단기적인 테마로만 좀 접근을 권하고 일단 나는 좀 지금 상황에서 희귀금속에 대한 수혜를 보고 싶다면은 온전히 지금은 이구 산업 같은 경우는 충분히 지켜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리 관련주 내에서는 이구 산업을 지켜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하락률 상위 종목도 한번 확인해 보면 지금 대원전선 우선주가 5% 넘게 하락을 하고 있고 대원전선도 2% 넘는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종목 상담으로 전선주들에 대한 상담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박수범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대원전선 내일 시장에서도 좀 추가적인 하락에 대비를 해봐야 될까요? 일단 지금 전선주들 오늘 아시다시피 우리가 그 전력 인프라에 있어서 가장 대장주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게 HD 현대일렉트릭이었습니다. 그 다음이 효성중공업이었고, 그 다음으로 보자면 LS 일렉트릭이었는데, 이 친구들이 지금 현재 오늘 같은 경우에 단기 상승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거의 다 일부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업사이드 쪽으로 좀 올라갈 룸은 확실하게 남아있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가 이 부분을 피크아웃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지금 대원전선 보니까 지금 블록딜을 하긴 했어요. 시간으로 블록딜을 하긴 했는데 이게 전체 수급에 있어서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대 주주가 가지고 있는 약 2%를 지금 블록딜을 했다라는 건데 이 부분들은 그렇게 긍정적인 내용도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부정적인 내용도 아니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별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투자하는 기준으로 삼기에는 중요한 이슈는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대원전선 오늘 거래량이 좀 형성되면서 전체적인 지수가 하락폭이 좀 컸었던 부분들에 있어서 동사가 좀 조정을 좀 받았지만 다시 한 번 더 추세적인 전환을 한번 좀 기대해봐도 좋지 않나.
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전선주 전반적인 전략은 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오늘 전선 관련 기업들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현재 그 효성중공업도 보게 되면 수주 물량이 대략적으로 한 6조 원이 넘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지금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수주 물량이 대략적으로 8조에서 10조 사이예요. 거기에다 지금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수주 물량이 지금 3조 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전력 인프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미국 쪽, 특히 북미 쪽에 지금 수출 물량이 잘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미 시공에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단계로 지금 현재 완성이 되어가는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좀 부족하다. 송배전 쪽이 상당히 부족하고 거기에 대한 변압기에 대한 수요도 상당히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약 100% 정도 중에서 18%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82%가 지금 시공을 시작해야 되는 관점이라는 거죠. 여기에다가 계속적인 수주 물량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동안 미국에서의 전력에 대한 전력에 대한 수요라든가 성장성을 따져보면 대략적으로 연간 2007년부터 해서 2019년까지 대략적으로 한 0.7% 정도? 매년 그 정도 움직임을 좀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AI 관련된 데이터 센터가 확대되면서 거기에 따른 또 전기 자동차가 충전소가 확대되면서 그에 대한 이제 전기 인프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고요. 실제 미국에서 지금 현재 풍력 발전이라든가 태양광 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송배전이 지금 안 되어서 실질적으로 이제 전기를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 못하는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은 지금 미국 쪽에서도 얘기가 나오는 게 지금 2040년까지는 계속해서 꾸준하게 이쪽으로 해서 업황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같이 관련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들이 조정을 준다면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고점 신호 나오진 않았다. 오늘 일시적인 차익 매도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원 전선 그리고 전선주들은 오히려 저점 매수할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인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신욱 본부장님께는 이번 이슈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마트와 이마트 에브리데이가 합병 결정을 했습니다. 현재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약간 강보합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네. 유통주들 아무래도 최근에 많이 하락세 보여줬는데 이런 기회로 좀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일단 저는 이제 이마트가 이번에 이마트 에브리데이랑 좀 합병하는 부분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 이제 원가 경쟁력을 좀 확보를 하면서 통합 시너지 효과를 좀 내려고 하는 그 의도로 볼 수가 있죠. 결국에는 그만큼 실적에 대한 좀 적자폭이 굉장히 좀 컸었던 부분들이 있었다 보니까 일단 이번에 좀 합병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좀 탈피를 하려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예시로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예전에 좀 쿠팡 같은 경우도 실적이 굉장히 좀 좋지가 않았었거든요. 쿠팡도 계속해서 좀 적자 규모들을 좀 키워나가면서 실적이 좋지가 못했었는데 이 로켓 배송이라는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나서 최근에 흑자로 굉장히 전환이 되면서 잘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결과론적으로 물류 통합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좀 더 빠른 속도와 그리고 개선화라든지 효율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소비자들이 추구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내가 오늘 주문을 하고 오늘 새벽에 받든 아니면 내일 빠르게 아침에 받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추구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물론 지금 이제 고물가 부분들이 계속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좀 주머니에서 이 돈이 나오기까지는 다소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결국 이번에 이마트가 이마트 에브리데이랑 합병을 하면서 물류 쪽에 대한 통합을 진행을 하면서 물류 좀 시너지 효과를 확실하게 확보를 한다고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번에 좀 어떻게 보면 좀 턴어라운드를 좀 더 노려볼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 턴어라운드가 지금 당장 나오기는 다소 좀 어렵다고 보고 있거든요. 일단 이 실적 부분들이 반영이 되기까지는 분명히 시간이 좀 걸릴 것이고 여전히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꽤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물량을 지금 개인들이 계속 좀 받아주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저는 외국인들의 물량이 일단 좀 주춤거리는 그 시점부터가 조금 더 분할로 좀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 보고 있거든요. 일단 지금 전일보다는 외국인들의 규모가 조금씩 줄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불투명하게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으로서는 현재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 일단 저가가 충분하게 이마트가 잡히는 부분을
부분을 좀 체크하신 다음에 그때 좀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줄어든다 싶으면 그때부터는 저는 좀 중장기적으로 이후에 좀 에브리데이랑 좀 합병 효과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마트까지 시간의 거래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내일 시장에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종목 고민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큰 폭으로 하락해서 고민되시는 종목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02-2000-4919번 또 문자 메시지 샵 2034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저희 원활한 상담을 위해서 TV 소리를 조금만 줄여주실 수 있을까요, 시청자님?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에코프로 멀티요. 에코프로 모티어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4만 8천 원에 음, 70%. 14만 원대에 들어가셨고요. 비중을 네.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시네요, 시청자님. 네, 조금. 계속 추가 매수를 하신 건가요? 네, 조금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시청자님?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의 대응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박수범 대표님은 부정, 그리고 최진욱 본부장님은 중립을 들어주셨어요. 그러면 일단은 부정 의견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어떤 네. 대응 필요할까요? 일단 2차전지 쪽에 지금 현재 분위기가 좀 안 좋긴 합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작년에도 마찬가지였고 전체적인 에코프로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도 약세 흐름을 좀 이어나가고 있고 거기에 따라 포스코 계열사들도 밸류체인을 만들어냈지만 지금 현재도 지금 약세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흐름들이에요. 여기에 있어서 지금 에코프로 멀티 같은 경우는 이제 전구체를 만드는 회사이고 뭐 그에 따른 상장했을 때 상당한 멀티플을 받고 주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이제 몸값보다 훨씬 더 큰 버블이 좀 형성되는 흐름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제 에코프로 멀티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리를 좀 찾아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2차 전지 같은 지금 뭐 테슬라가 간밤에 좀 얘기가 나왔죠. 한 10% 정도 감원을 하겠다는 얘기도 좀 나왔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중국의 뭐 샤오펑이라든가 그리고 샤오펑이라든가 지금 현재 비와이드라든가 그쪽에서의 이제 저가 전기차를 지금 현재 생산하고 있고 그 부분들을 이제 유럽 시장이나 북미 시장이나 그리고 국내 시장까지 공략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실제 우리가 지금 도로에서 보면 LFP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버스죠. 국내 버스의 80%가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배터리가 다 LFP 배터리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삼원계 배터리 쪽에 전구체를 만들고 있는 그 하이니켈 쪽이죠. 만들고 있는 에코프로 멀티 입장에서는 분기 수익률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1분기 실적도 한번 체크해야 되고요. 그리고 2분기 실적, 올해 지금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접근을 안 하는 게 좀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시장이 돌아서고 다시 좋아진다 하더라도 아직은 우리가 대응하기는 좀 힘들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저는 에코프로 멀티에 대해서는 일단 매도 관점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혹시나 이제 지금 유가가 상당히 좀 빠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이 부분으로 인해서 지속적인 배럴당 $100 이상의 브렌트유가 되었던 두바이유가 되었던 뭐 서브텍사스유가 되었던 간에 $100 이상의 움직임을 보여준다면 그때 가서 2차 전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너무 이르다. 터닝 포인트로 주가가 반등 주기에는 아직은 좀 이른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코프로 멀티에 대한 상담 들어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전화가 끊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현대모템이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39,300원에 40%요. 네, 언제쯤 들어가셨을까요, 시청자님? 들어간 지는 한 일주일 넘은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네. 올라갔을 때 매도 할 수 있었는데 그냥 중기적으로 가져간다 쳐 안 팔았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43,450원 고점을 찍고 최근에 좀 내려왔는데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시청자님? 이거 계속 가져가야 되는지 중기적으로 가져가려고 매수를 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제도 많이 내려가고. 그러니까요. 네. 어제는 지금 6% 하락, 오늘은 1% 하락해서 우리 시청자님 걱정 많이 되실 것 같은데 네. 두 분 통해서 대응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네. 자,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그래도 올긍정이 나왔습니다. 그럼 현대로템은 최진욱 본부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청자님 43,000원 고점에 매도를 못 하셨습니다. 어떤 네. 전략 필요할까요? 저는 일단 현대로템 지금 단가도 솔직히 이제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신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거면은 그 단가에는 일단 접근을 하면 안 됐었습니다. 일단 그 단가는 저는 단기적인 반등 기조를 노렸을 때 좀 나올 수 있는 그 매수 타점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그래도 현재 가지고 가고 있는 상황이고 39,300원에서 40%니까 일단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추가 매수로 조금 더 진행을 하기보다는 일단 조금 더 홀딩 관점을 좀 유지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일단 지금 세계 각국에서도 국방비 예산 부분들을 계속 증액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같이 전쟁 부분들이 계속해서 격화가 되면서 그 우려감으로 인해 가지고 국방비를 계속 예산을 늘린다고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최근에 좀 폴란드 쪽에 대한 좀 추가 수출에 대한 임박설까지 지금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결국 K방산 같은 경우가 가장 지금 인기가 많은 부분들은 가성비가 굉장히 좀 좋기 때문입니다. 가격은 싼데 성능은 굉장히 좀 좋은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방산주들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인 섹터 관점으로 놓고 보면은 계속해서 좀 우상향으로 성장을 해줄 수 있는 산업군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만 지금은 좀 고점에서 잡았던 부분들이 좀 걸리기는 하는데 일단 저는 주봉상으로 놓고 볼 때는 여전히 5일선이랑 좀 이격을 줄여나가고 있는 모습들이 계속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일주 내에 거래대금들이 크게 터지고 있는 모습들도 현재로서는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37,700원, 37,000원대를 좀 지켜주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시고 이 부근대를 만약에 지켜주고 어느 정도 보합을 유지를 한다고 할 경우에는 굳이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실 필요가 없이 그대로 좀 가지고 가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다만 내가 좀 이걸 중장기적으로 가져간다고 할 경우에 일단 비중이 한 40% 정도가 되기 때문에 한 번에 좀 동일 비중 들어가긴 다소 어렵고 그 다음으로 좀 제가 추가 매수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정말 좀 끝까지 한 34,000원대까지 눌림이 나왔을 때 좀 들어가는 겁니다. 이때까지 눌림이 나왔을 경우에는 비중에 40%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 20% 정도만 더 들어가시면은 평단은 확실히 좀 조정은 될 거거든요. 가격이 좀 아래에서 많은 추가 매수 좀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좀 추가 매수를 노려보시는 게 좀 나쁘지 않고 이 구간 오기 전까지는 일단 계속해서 좀 홀딩을 좀 유지를 하시고 저는 오히려 좀 전고까지는 한 번 더 물량 테스트하려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로템 가격 전략까지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현대로템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셀가스 AA들 네. 34,000원에 30% 샀어요. 굉장히 오래전에 네. 들어가셨나 봐요, 시청자님. 네, 전번에 여기 상담 한 번 했습니다. 네. 근데 손절하려 하다가 안 했더니 계속 내려가네요. 그러니까요. 오늘도 또 5% 네. 하락이 나와서 걱정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시청자님.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봐주세요. 네. 네, 그렇다면 두 분 통해서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자,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부정 그리고 중립이 나왔습니다. 그럼 박수범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네. 세버스 AI 우리 청자님 아마 거의 한 1년 전에 들어가신 것 같은데 네, 그렇네요. 손절도 못 하시고 많이 걱정되실 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어렸을 때도 이제 기업 탐방을 좀 많이 다녔었는데 특히나 이제 저 삼성동이나 이쪽에 보면은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업체들을 제가 방문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기술력이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어도비보다도 더 훌륭하다라는 얘기도 찬사도 받았던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기업들이 지금 이제 상장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들이 거의 없어요. 있다 하더라도 동전주가 되었거나 아니면 상장 폐지되었거나 우리나라가 보면 이제 소프트웨어 쪽이 상당히 좀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패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 하나의 또 기준점을 만들어 버리면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다들 그걸 이용한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하드웨어 쪽이 소프트웨어 쪽보다는 강세를 보여줄 수밖에 없고요. 그 대표적으로 우리가 최근에 오픈 AI의 챗 GPT보다 더 좋다라고 얘기가 나왔던 회사가 하나 있었죠. 네이버의 클로바엑스라는 회사가 실적으로
회사가 아니라 그 AI 제품이 오픈 AI에서 만든 챗 GPT보다 훨씬 좋다라는 평가를 해외에서 받았습니다. 해외에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는 지금 현재 B2B 사업으로 지금 현재 판매가 되고 있지만 생각보다 판매가 그렇게 막 다이내믹하게 좋지는 않아요. 그런 부분들은 그만큼 국내 시장이 좀 미국 시장에 비해서는 좀 작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기에는 경쟁사들이 상당히 좀 많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브랜드 파워에서도 어차피 지금 현재 구글의 제미나이라든가 이런 거에 비해서 상당히 좀 떨어진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술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기술은 너무나 훌륭하고 좋은데 제품에 대한 이제 PR이라든가 사용하고자 하는 이제 구매 수요가 약하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셀바스 AI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기가 좀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회원님이 조금 힘드시더라도 좀 나오시고 차라리 지금 현재 AI 쪽을 바라보신다면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라든가 오늘 크게 조정받긴 했습니다만 그쪽으로 계속해서 저는 공략해야 된다는 관점이어서 저 셀바스 AI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힘드시겠지만 셀바스 AI 과감하게 손절해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많이 도움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문자와 유튜브 상담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문자 메시지 샵 2034로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되고요.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문자 상담은 좀 스피드하게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분들께 120초씩 2분 동안 시간이 주어지는데요. 빠르게 들어보도록 할게요. 9012번님이 우진이 궁금하셔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1,500원이고요. 비중은 30%. 오래 기다리고 있는데 원전주 앞으로 전망과 계속 보유해야 할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120초 스피드 상담 최진호 본부장님께 한번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네. 시간이 120초밖에 없습니다. 빠르게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제 우진 같은 경우는 현 시점에서는 저는 좀 추가 매수를 좀 진행하기보다는 일단 지금 대응해야 될 단계는 지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제 우진 같은 경우는 이제 원전 쪽에 있어서 지금 정부랑 좀 맞대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정부 측에서도 원자력 부분들이 있어서 계속해서 정부 지원 부분들을 좀 계속해서 확대해 나간다는 부분들은 중장기적인 성장 산업군으로 좀 볼 수가 있는데 워낙 원전주들 같은 경우가 모멘텀이 한번 발휘가 돼도 계속해서 좀 뒷심을 이끌어줄 재료가 나오지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한 번 위로 올리고 다시 또 내리고 있는 부분들의 양상이 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진 같은 경우는 저는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는 좀 가지고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앞전 좀 저가 라인을 깨지 않는지를 좀 체크하시는 게 좀 좋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앞전 저가 라인을 지켜준다 하게 되면은 여전히 좀 홀딩가 좀 말씀드리고 저가를 만약 좀 이탈을 해준다라고 할 경우에는 저는 일단 비중을 조금은 축소를 진행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120초 2분인데 우리 본부장님은 1분 만에 또 상담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차례는 박수범 이사님입니다. 뒷번호 7576번님, 이수페타시스가 궁금하셔서 연락을 주셨네요. 39,500원에 비중이 100%입니다. 연속으로 급락하고 있는데 도움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120초 스피드 상담으로 지금 바로 해주시죠. 네.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전체적으로 SK하이닉스도 하락하고 삼성전자도 하락하고 이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다 보니까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도 같이 조정을 좀 받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수페타시스만 조정을 받은 게 아니죠.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최근 들어서 좀 단기 상승이 좀 강했던 종목들, 반도체 쪽, 거기다 HBM에 대한 수혜가 예상되는 이수페타시스를 비롯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조정을 좀 보여주긴 했지만 저는 내려온다 하더라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수페타시스는 내려오면 저는 오히려 제가 회원님이라면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다면 저는 더 추가적으로 매수를 할 겁니다. 그만큼 HBM에 대해서는 이제 SK하이닉스가 이미 올해 생산량이 솔드아웃이 작년 12월 달에 이미 되었고요. 그에 따라 이제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의 이제 고객사들을 확보해 나가면서 SK하이닉스의 빈자리를 메꿔 나갈 것이냐가 관건인데 최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에 엔비디아 쪽에서 GTC 2024에서도 새로운 제품을 좀 보여주기도 했었죠. HBM3E 32다. 보여줬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HBM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네.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고 그에 대한 이수페타시스 또한 HBM을 통해서 꾸준한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다. 다만 단기 상승에 따른 그리고 지수 약세에 따른 관련 종목들의 주가 조정에 따른 네. 가치 조정을 받은 부분들이지. 10초 전입니다. 예, 네. 가치 조정을 받은 부분이지 이게 뭐 혼자만 어떤 펀더멘탈이 사라졌기 때문에 내려온 건 아닙니다. 네. 1초를 남겨두고 스피드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4355번님이 또 GS가 궁금하셔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49,000원대고요. 비중은 5%, 지금 마이너스 12%인데 3월 중순에 매수하셨다고 해요. 다시 상승할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문자 메시지 남겨주셨습니다. 최진욱 본부장님께 120초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지금 시점에서 GS 같은 경우는 충분히 수익성 개선 여부에 대한 모멘텀이 좀 발휘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점 일단 첫 번째로 말씀을 해드리고요. 일단 이제 그만큼 이제 국제유가가 계속해서 지금 고공행진이 좀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은 물론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좀 원유에 대한 좀 감산 효과도 있어가지고 지금은 어느 정도 유가가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인데 일단 유가가 단기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정유주들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좀 개선이 될 수 있는 그 모멘텀이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좀 국제유가가 상승해주는 데 있어서 플러스 미국이 좀 드라이빙 시즌까지 겹친 상황이거든요. 보통 이제 미국의 드라이빙 시즌까지 겹치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미국은 워낙 좀 영토가 넓은 상황이다 보니까 차량에 대한 유가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필요하겠죠. 기름 부분들이. 그러면 결국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수요가 좀 확충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계기까지 지금 맞물려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정유주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이 유가가 계속 위로 올라간다고 정유주가 좋진 않습니다. 유가도 어느 정도 좀 위로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가격의 안정화 부분들이 좀 나와줘야만이 정유주들이 좀 뒷심을 받고 좀 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점까지 좀 체크를 하시고 일단 월봉상에서 보게 되면은 21선, 41선 이평이 밀집되면서 그 부분은 지지를 저는 좀 받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이 한 5% 정도밖에 되지가 않으니까 42,000원대에 지지 받아준다면은 5% 정도 조금 더 추가 매수를 진행하셔가지고 가지고 가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120초 만에 또 기술적 분석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GS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안경 쓴 정우성님께서 유튜브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리노공업을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가는 27만 원, 5%. 손실 중인데 전망 부탁드립니다. 물타기 할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리노공업 이야기도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박수봉 이사님께 120초 드리겠습니다. 네, 리노공업 또 하나의 반도체 산업의 성장에 있어서의 하나의 또 수혜주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공정 쪽에서 IC 테스트 검사기를 좀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노핀이라는 게 상당히 좀 유명하죠. 왜? 전 세계에서 리노핀이라고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리노공업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자면 지금 HBM 시장은 이제 개화하는 시점이고 AI 칩 관련해서 이제 뭔가 만들어가는 이제 개화기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HBM에 대해서는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내년, 내후년까지도 지속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는 저는 리노공업이 앞으로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고요. 그런 부분에서 오늘 지수도 밀리고 전체적으로 좀 밀리는 흐름들이었지만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차트를 좀 보게 되면 최근 들어서 주가 상승 흐름이 아주 좋았습니다. 좋은 흐름에 있어서 어제도 시장이 안 좋고 그저께도 시장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도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해 줬다는 거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조정을 좀 받았어요. 약 6% 정도, 마이너스 6% 정도 조정을 받는데 그렇다 해서 추세 이탈 신호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아직까지도 리노공업은 올라갈 룸이 확실하게 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아니다 하더라도 다시 한 번 더 반도체가 전체적으로 추세 전환을 해주게 된다면 리노공업은 충분히 아웃퍼폼을 할 수 있는 상당히 우리가 매력이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리노공업을 가지고 계신 거 저는 추가 매수하셔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추가 매수하셔도 상관없고 어제 오늘 외국인들이 매도세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페이크가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외국인들 같은 끝났습니다, 매니저님. 네, 기운. 진짜 중요한 얘기를 말씀드리려 했는데 아쉽네요. 그러니까요.
이사님, 그래도 120조 저희가 드렸었는데 네네. 또 처음에 하신 것보다는 네. 좀 뭔가 여유로워지신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전화번호 그리고 문자, 유튜브까지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ST팜, ST팜이요.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84,100원에 3%, 83,100원에 비중은 4,100원. 84,000원대 들어가셨고요. 네,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시청자님? 이거 계속 들고 가도 될란지, 아, 아니면 나와서 다른 걸 또 다시 선택해서 들어가야 될지.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 통해서 대응 전략 짜보도록 할게요. 자,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이사님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네, 죄송합니다. 그럼 어려워하시는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바이오 종목 좀 요즘에 금리 네. 뭐 인하 기대감이 소멸되면서 아무래도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어떤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일단 저는 지금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는 일단 키맨은 어차피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보여주면서 워낙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작년에도 실적이 너무나 좋았고요. 올해도 작년보다 대략적으로 30%에서 많게는 50%까지 매출에다가 영업이익에 엄청난 성장성을 보여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5공장이 지금 현재 뭐 만들어지고 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CMO 사업에 있어서는 거의 뭐 전 세계 1위라고 좀 봐야 되죠. 생산 캐파적으로 봤을 때. 뭐 그런 관점에서 뭐 지금 스위스 론자라든가 아니면은 뭐 독일의 뭐 벵겔하임 뭐 그쪽보다도 훨씬 더 주목을 받고 있는 회사가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최근 또 뭐 시밀러 제품 또한 삼성바이오 에피스를 통해서 상당히 좀 매출 증가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보더라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주가 반등이 일어날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 관련 종목들의 밑단에 있는 회사들도 주가 전환을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업황으로 좀 보게 되자면 지금 이제 계속 성장해 나가고 있고 물론 이번에 1분기 실적이 발표되면 부익부 빈익빈이 심할 거예요. 정말 제약바이오 중에서 돈을 많이 버는 회사들이 있는 반면에 아직까지도 연구개발에만 힘을 쓰고 있고 뭔가 실질적으로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회사들도 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번 거래 정지된 회사들도 꽤 많았죠. 그 중에 보면 제약바이오 회사들도 좀 있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뭐 어떻게 하면 상장 거래 정지 시즌이 이제 끝났고 그렇다면 이제 좀 열심히 다시 한 번 더 제약바이오가 내실을 좀 다질 수 있는 이제 분위기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좋은 흐름들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씩 좋아지는 흐름에 중소형 제약바이오 회사들도 같이 함께 상승 전환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ST팜에 대한 상담 들어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글쎄요, 좀 아리송하네요. 아. 좀 정확하게 말씀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최진욱 본부장님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ST팜 어떤 전략 세워주시겠어요? 저 같은 경우 일단은 미중 패권이 좀 반사의 이익을 계속 좀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일단 뭐 금리 인하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은 어느 정도 후퇴가 되다 보니까 바이오주들이 좀 힘을 못 내고 있는데 지금 다른 바이오주들 다 돌려보시면은 ST팜이 가장 좀 좋은 자리를 저는 좀 위치해주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만큼 일단 1분기에만 놓고 봐도 파트너십을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가지고 있는 기술력 부분들도 굉장히 유망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ST팜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한 번은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비중이 일단 높지도 않은 상황이고 매수가도 84,100원이기 때문에 일단 한 차례 슈팅 나오면 충분히 저는 수익권 전환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만 좀 한 차례 슈팅이 나왔을 경우에 좀 앞전에 고가 라인까지 가기는 다소 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고가 라인까지 가기는 다소 어렵지만 내가 만약에 단기적으로 놓고 봤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9만 원대에 도착을 하게 되면 거기서 일부 전량 매도로 좀 진행을 하셔도 되시고요. 만약에 9만 원대 매물이 지금 좀 많이 쌓여 있는 것으로 판단이 드는데 9만 원대 매물이 충분하게 돌파를 해준다 하게 되면은 일부 한 50% 정도는 물량을 좀 확보를 하시고 50% 정도는 좀 더 홀딩 하셔가지고 앞전 정고 라인 근처까지는 저는 좀 가져가 보셔도 좀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급락은 거래량 없이 좀 빠지고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너무 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포인트는 딱 하나입니다. 이제 막 수면 위로 저는 올라와주고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가격 전략까지 세워드렸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HPSP요. HPSP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네, 매수가는 59,300원이고요. 네. 저기 프로는 30%예요. 아, 비중 30%요. 네, 오늘 네, 네. 크게 하락해서 걱정되실 것 같아요, 시청자님. 네, 네.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HPSP 최진욱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뭐 아침부터 매각 이슈가 참 급등락세를 보여줬습니다.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사실 지금 이제 뭐 공시 보면은 매각에 대한 뭐 사실 무근에 대한 좀 해명 이슈가 나오긴 했는데 아마 지금 해명 이슈로 인해서 좀 주가가 조금은 더 과도하게 밀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오늘 프로그램 매도세가 생각보다 좀 많이 나온 상황입니다. 일단 이제 프로그램 매도세가 좀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라는 것은 단기적인 좀 하락에 대한 그 리스크적인 부분들까지 안고 좀 주가가 좀 많이 밀린 것으로 판단이 들고 있는데 일단 올해 뭐 상반기만 놓고 보면 HPSP 같은 경우가 이익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딱히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또 특허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특허 소송에 대한 리스크는 저는 좀 현저히 줄 거라고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좀 특허에 대한 리스크 부분들이 좀 남아 있는 상황이고 다만 좀 고압수소 어닐링 쪽에 대한 기술적인 독보적인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앞으로 좀 성장 측면으로만 바라봤을 때는 HPSP 같은 경우는 저는 꾸준하게 성장은 나와줄 거라고 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일단 지금 가격대가 좀 많이 밀려 있는 상황에서 비중이 한 30%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일단 현 구간에서 한 38,000원대 이 라인을 좀 지켜주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만약 좀 38,000원대까지 깨진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일단 3만 원 중반 초반까지도 일단은 좀 빠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추가 매수를 좀 진행하기보다는요. 일단 좀 바닥이 잡혀야 됩니다. 오늘 좀 매각 이슈가 오전부터 일단은 나왔던 부분들이 수급을 좀 끌어들여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실명 매물들이 아직은 좀 추리가 다 안 됐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바닥이 잡히는 것을 체크를 하신 다음에 그때는 한 번 더 횡보를 이어나간다 할 경우에는 15% 정도로 두 번 나눠서 분할 매수를 한번 좀 진행을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HPSP 가격 전략까지 세워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포트폴리오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내 종목 계좌 전체적으로 상담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메시지 그리고 메일 주소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포트폴리오 상담은 이호근 매니저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수 대통 시간 기다리고 있는데요. 또 마지막에는 시초가 공략주도 공개된다고 하니까요. 채널 고정하시고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운수 대통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